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44,000불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최근 고점 45,492달러를 찍고 하락한 후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44,000불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8시간 차트로 보면은 이 44,000불은 강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이고 39,000불에서 44,000불 사이에는 상승과 하락이 있었던 주요 지지점이다. 이것이 마지막 하락점으로 본다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지만 다시 주말에 하락을 한다면 이 지점이 W자의 마지막 최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1시간 차트로 보면은 44,000불을 깨지 못하고 쐐기형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39,000불은 아주 강한 지지대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골든 포켓 매수 지점으로 볼 수도 있다. 2020년 3월 코비드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 당시 비트코인은 4,000불까지 떨어졌다가 한 달 반 만에 9,000불 선까지 2배 이상 회복하는 과정은 한 달 반뿐이 안 걸렸다. 그거와 비교해서 지금도 32,000불, 3,000불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44,000불, 5,000불까지 상승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안 걸렸고 이 차트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하고 프랙탈로 이것이 마지막 저점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크 디펜더 XRP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50센트서부터 62센트까지는 XRP에 있어서 저항선이자 지지선인 아주 중요한 선이 된다. 2020년과 2021년 50센트와 60센트 사이가 고점이 되었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2021년 급상승한 후 하락을 해서 지지하게 되는 것도 이 50센트 선에서 강력한 지지로 더블 바럼이 생겼죠. 이 50센트, 60센트 존은 더 이상 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어 버렸다. 조금 더 큰 프레임으로 보면은 2015년부터 일단 지금까지 이 채널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상당히 큰 상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상당히 지루하게 하락을 했죠. 이때 XRP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되었지만 이 당시 매집하기에 아주 좋았다. 200원대에 상당히 많이 매집한 사람들은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았다. 하지만 이 당시를 보면은 200원에서 2,000원까지 10배의 상승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큰 컵 모양이고 컵 앤 핸들 모양입니다. 컵 앤 핸들 모양 다음에 오는 것은 파라볼릭으로 투더 문이라고 말합니다. 종종 더블 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큰 컵 뒤에 작은 컵이 오고 핸들이 만들어지고 찌그러진 형태이지만 컵 모양을 만들고 다시 핸들 모양을 만들고 상승을 하지만 이 패턴으로 보아서는 컵 앤 핸들 다음에는 포물선 상승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속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서 모든 그래프의 상승과 하락, 공포와 탐욕이 안에 들어있지만 XRP는 비트코인보다 더 힘든 차트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를 곧 깨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락한 후 맞는 파형들은 보통 상승 1파로서 5개 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모든 차트는 상승뿐이 안 남은 상태로 와 있다.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비트파이낸스 2016년 즉 6년 전 비트코인 해킹 사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비트파이낸스가 11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당시에 해킹을 당했는데 그 당시 70밀리언 달러 760억 정도의 자금이지만 지금으로 계산하면 3.6
빌리언 달러로 그 당시보다 50배가 넘는 금액이 되었는데 이걸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비트파이낸스의 LEO 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되찾는데 관여한 기관은 미국 법무부, 연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BI 등등 모두가 다 총 출동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비트파이낸스 해킹과 연관된 3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류이자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압류 사태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일리아 리히텐슈타인 34살 그리고 그의 아내 헤더 모건 31살로부터 비트코인 11만 9,754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이 압류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거래 사상 최대 디지털 자산 해킹을 겪은 2016년 비트파이낸스 해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본 법원 문서에 따르면은 리텐슈타인과 모건은 거래소 시스템에 침입한 후 비트파이낸스에서 도난당한 비트코인을 세탁하려고 2,000건이 넘는 무단 거래를 통해서 훔친 암호화폐를 리히텐슈타인 통제 아래에 있는 지갑으로 보낸 혐의, 지난 5년 동안 도난당한 비트코인 중 약 2만 5천 개가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통해서 리텐슈타인의 지갑으로 이체되었고, 훔친 자금 중 일부는 이들 통제하에 있는 금융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난당한 나머지 9만 4천 개의 비트코인도 해킹으로 이 지갑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통제하는 온라인 계정은 법원 허가 검색 영장이 실행된 후 특수요원들이 리텐슈타인 통제하에 있는 온라인 계정 내의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고, 법무부 요원들이 압수한 파일 등에는 비트코인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개인 키들이 들어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난당한 비트코인을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후 다크 시장으로 암호화폐를 다크넷 시장으로 보내고 가짜 신분을 활용해서 은행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국 기반을 둔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하는 등 일련의 복잡한 전략을 사용했다고 연준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난당한 BTC가 대규모 거래에 몰리면서 블록체인 주변에 비트코인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 활동들이 미국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고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트파이낸스가 이 비트코인을 되찾게 된다면 비트파이낸스 거래소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고, 그들이 가진 거래소 에리오 코인도 하늘로 날아갈 것이다.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MIT 공과대학이 합작으로 해밀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계획을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MIT 대학은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가 블록체인 교수로 있던 곳이기도 하죠. 이 프로젝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초당 17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디지털 달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곳입니다. 이 테스트의 주된 목적은 대규모 소매 결제 시스템의 강력한 속도, 처리량, 내결함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핵심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며,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와의 비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유연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MIT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따라 모든 소프트웨어를 공개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CBDC와 관련된 성능, 복원력,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다른 디지털 달러의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단계는 이미 끝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기술 설계, 개인정보 보호 및 감시, 프로그래밍 및 스마트 계약,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여러 가지 기술, 정책 제정을 위한 도구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디어와 트윗에는 CBDC를 연준과 MIT가 스스로 만들어서 21조 달러를 부동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슈퍼볼에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코인베이스, FTX, 크립토닷컴이 NFL 최종 결선 기간 동안에 광고 슬롯을 체결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슈퍼볼에서 광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되는데요. FTX의 CEO 샘 뱅크만은 슈퍼볼 기간 동안에 광고 슬롯을 구입하는 것은 거래소의 이름을 홍보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법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TX는 트위터를 통해서 슈퍼볼 광고의 일환으로 수백만 달러의 무료 비트코인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암호화폐들의 30초 광고마다 70억 원 가까운 즉 7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인데 크립토 거래소가 미국 최대 스포츠 텔레비전 행사에 진출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산업 내에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FTX는 NBA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계약을 맺고 팀 공식 암호화폐 플랫폼이자 NFT 유통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모건 클릭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마크 유스코는 시장 침체를 비교적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4개의 암호화폐 자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스코는 크립토 윈터, 약세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 4가지는 솔라나, 아발란체, 코스모 아톰, 폴카닷 이렇게 4개를 보고 있고 시총 7위의 솔라나 블록체인의 경우 훌륭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격에는 잠재적 변동이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훌륭한 프로토콜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가 강세 사이클 시작하기 전까지는 향후 1년 12개월 정도는 약세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지금은 분명히 하락 사이클에 있다는 것은 맞을 것이고 다음 12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다음 반감기에 의해 다음 호황 사이클로 돌아가는 시기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0년 5월이었고 다음은 2024년 6월경이기 때문에 그 6월부터 뒤로 1년 2023년 6월 전후가 반감기 호황 사이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비트코인과 주식과의 관계는 짧게 보면은 알 수가 없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유가 비트코인과 단기적으로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없고 금리 스트레스의 시기는 모든 상관관계가 금리 하나로 간다는 사실이 하락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스코가 말한 4가지 코인 중에 하나인 아발란체 분석 플랫폼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예치 자산 규모 TVL이 10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2월 초 예치 자산 규모 TVL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138억 달러에 근접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